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 교육은요, 우리 격리분들도 격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소장님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관리교양 내 잡수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관리교양 준칙을 보고 잡수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요번에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충청남도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 충청남도 관리규약 준칙 보고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항상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할 때 뭐예요? 우리가 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 단지 관리 규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관리 규약 준칙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요거를 하는 거지. 이거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시고 있는데 제가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충청남도 14차 개정입니다. 뭐 요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 잡수입을 어떻게 할 건지, 잡수입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금액과 사용자가 기여한 공동기여분이 있어요. 입주자 기여분과 공동기여분이 있어요. 그런데 입주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근데 그건 어떤 내용이냐, 중개기 설치 등 장소의 임대에서 발생한 잡수입,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등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 잡수입,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이에요. 요게 입주자 기여분이고,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 처분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거 말고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거는 재활용품 판매에 발생한 수입, 그 다음에 알뜰, 시장, 광고 게시,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등 발생한 거, 주민공동시설 운영, 연체료 이자 수입,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이에요. 요게 입주자 기여 수입이고, 요걸 어떻게 처분을 할 거냐라고 했더니 아까 입주자 기여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장충으로 하라고 그랬죠? 공동기업은 어떻게 하래요? 편성된 잡수입 중 편성된 잡수입 예산항의 100분의 40, 최대 60 내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대요. 잡수입을 이제 2024년 내년에 되잖아요. 그럼 2024년에 우리가 잡수입 예산을 100만 원을 짰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 40에서 60, 요거 이제 정해 놓으시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40만 원에서 60만 원이겠죠? 40만 원에서 60만 원 내에서 이렇게 우선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 비용으로, 관리 외비용으로. 그래서 그게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 비용, 주민자치 활동, 투표 촉진, 그다음에 정기 검침 업무 및 재활용 분리수거자 노무 인력 지원 비용, 커뮤니티, 그다음에 소송 비용, 그리고 기부금, 뭐 층간소음 이런 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니? 다음에 2024년도에 예산을 100만 원을 세웠고, 그 중에서 40에서 60만 원을 사용을 우선 지출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4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남았죠? 60만 원이 남았죠? 우선 지출 비용으로 40에서 60을 쓰고, 예산안 중에서 요거 60은 실제 남은 비용입니다. 실제 남은 비용. 요건 예산안이니까. 근데 이게 60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예산안은 100을 짰는데 실제 돈은 70만 원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7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을 쓰면 30만 원이 남겠죠? 이 30만 원을 다음에 2025년도에 2월에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거예요. 요때 어떻게 한다? 여기 써있죠. 관리비 차감을 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하는데, 요거를 뭐 몇 퍼센트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예비비로 적립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비비로 적립을 하는데 예비비가 너무 많아. 근데 예비비로 적립된 금액이 어느 만 원에 이르면 예비비로 적립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모두 관리비로 차감한다. 왜냐면 예비비가 너무 많아. 그러면 굳이 또 예비비로 적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금액 역시 관리비로 차감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정리한 내용이 요 위에 있습니다.
자, 일단 충청남도의 입주자 기여부는 수입 내역은 중개기 설치, 공동, 그 다음에 입주자 기여한 잡수입이 있고 우선 지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100% 장충으로 해라. 근데 요 안에서 여러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장충 이자 수입 있잖아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우선 지출 비용이 될 수 있겠죠. 왜냐? 이게 장충으로 대체하니까요. 그죠?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공동기여부는 입주자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 수입인데 이렇게 6가지 항목이 있어요. 자, 요 6가지 항목 중에서 예산을 써야 되겠죠. 우선 지출 비용을 쓰는데 이거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의 100분의 40이나 60 범위에서 요거는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이고 요 부분은 요 우선 지출 비용은 그 예산의 100분의 40에서 60에서 사용을 한다 이거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분하니 관리비 차감으로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적립하는데 다만 예비비를 지금 뭐 여기에 만약에 1,000만 원이라 100만 원이라고 써놨다면 요게 넘으면 예비비로 적립하지 않고 관리비 차감 여기로 넘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충청도가 지금 제일 간단해서 제가 충청남도 거를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제 서울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수입은요. 본인 단지 걸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래 내용은 현재 개정된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해요. 왜? 관리규약 준칙은 계속 규정되니까 개정되니까. 자, 서울시는요. 입주자 기여분이 이 수입 내역이 중개기 설치에 따른 발생한 잡수입이고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이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한 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 공사 공용 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뭐예요? 만약에 승강기를 교체했어요. 승강기 고쳐 나왔죠? 이 비용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공용 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한 잡수입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우선 지출 항목에 보시면 대표회의 의결로 입주자 3분의 2 동의 후 공동 부분에 대한 하자조사, 하자보수 청구,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및 하자소송의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해요. 우선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번은요.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에서 임대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에 우선 지출할 수 있다. 이거 역시 우선 지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잡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해의 잡수입 2023년도 잡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의 잡수입 중에서 요 두 개를 정확하게 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지출도 할 수 있고요. 자, 처분하는 거 보세요. 일단 처분은 기본적으로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바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9월 26일 날 바뀐 걸 여기 보시면 자, 62조 여기 사망을 볼게요. 아, 사망이 아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여기 2항 62조 2항을 볼게요. 자, 62조 2항에서는 이후라는 거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입니다. 요 안에서 요 이해의 경우는 84호 제7항에 따라 임대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에 우선 지출하거나 어린이집 수선을 위해 적립한다. 적립해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적립할 수도 있다. 아니고 적립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강제 규정이란 얘기입니다. 강행 규정이란 얘기예요. 즉 어린이집이란다. 입주자 기여 수입이 있어요. 여기서 우선 지출 비용을 하고요. 요 우선 지출 비용 말고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 수입에 대해서는 50%를 무조건 어린이집 수선을 위해서 적립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집 임대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미 그중에 50만 원을 어린이집 수선을 위해서 지출을 했어요. 지출을 했다. 그러면 이때 나머지 50만 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뭐 25만 원은 뭐 적립하고 25만 원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요거는 만약에 100만 원 중에 50%를 사용한 거잖아요. 이미 사용한 거잖아요. 그랬다면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는 처분은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처리한다. 이거 우리 그냥 50%는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걸로 적립할래.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장충으로 넣을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장충과 그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을 위해서 적립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대표회의 의결로 입주자 3분의 2 동의 후 공용부문에 대한 하자조사, 하자보수 청구,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및 하자소송으로 비용 적립, 하자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공동기업은요. 서울입니다. 서울의 공용기업은 입주자 기업은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 수입이고요. 우선 지출 비용은 편성된 예산 내의 40% 내에서 사용합니다. 입주자 대표의 의결 거쳐야 되고요. 공동체 활성화, 주민활동 비용, 투표 참여 촉진, 소송 비용.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새로 신설됐습니다. 4번 소송 비용을 쓸 수 있는데 입주자 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고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 비용, 손익계상서 등에 대한 사전 공지 후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소송 비용을 쓸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송 비용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서 받았어. 근데 니네가 잘못했네? 그러면 물어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그 다음에 재비용, 그 다음 필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처분은요. 우선 지출 후 남은 부분의 100분의 몇 이상을 다음 연도 관리비 차감을 목적으로 별도 적립하고요.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 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우선 지출 비용 안에 예비비가 없고 처분할 때 당기 순이익에 예비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조금 재미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잡수임 중 각 개별 세대가 적립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잡수입, 재활용품 매각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타 잡수입과는 별도로 해당 잡수입을 세대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관리비 차감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매각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이렇게 세대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관리비 차감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저라면 이게 가능한 거라면 주차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주차비는 어떤 사람은 10,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40,000원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차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요런 항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입주자 기여부는 중개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입니다. 우선 지출 내역은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19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자문비나 공용부분의 하자 조소 비용에 따른 소송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고요. 관리비, 연체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이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관리비 등 연간 월 평균액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여러분 여기 경기도 거를 보면은 앞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지급 및 적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죠. 그죠? 그냥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그 동의를 얻은 후에
용도를 편성하여 소송 비용이나 관리비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관리비 예치금은 관리비 예치금을 요 부분에서 소송 비용과 관리비 예치금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지금 제가 약간 지금 헷갈리네요. 예치금으로 적립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비용보다는 여기 나중에 처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처분 내역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적립이니까요. 우선 지출 비용보다는 처분에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동기여부는요. 입주자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품, 알뜰, 광고, 단지 내 검침 수입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이고요. 우선 지출은 당해 연도 잡수입 예상 금액의 4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비비가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적립금 계정이었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우선 지출 비용인 관리 외 비용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역시 우선 지출 내용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처분 내역은 관리비 차감을 목적으로 하고요. 여기는 이미 우선 지출 비용의 관리비 예비비라는 예비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차감만 모두 하지 이거를 예비비 적립금으로 별도 이익잉여금 처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할 건지 주택 공급 면적에 맞게 정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자, 제가 충청남도는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사실 저도 이 규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강행 규정인지 어떻게 바뀐 건지 여러분들도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우리 단지 관리규약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내가 서울시 같이 이렇게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